6월 25일 3분 주식시장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증시가 관망세 지속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이제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G20 정상회의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정상회의를 통해서 방향성이 결정된 뒤에 나의 포트를 구축하겠다라는 이런 투자들의 심리가 강하게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고 금요일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말 그대로 판이죠. 바닥이 아직은 어떻게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개인 투자를 할 때라든가 이런 투자를 진행할 때 큰 포트보다는 방향성을 좀 지켜본 다음에 투자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대세는 따라가야죠.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경제 전망치라든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이고 수출업 국가다 보니까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그게 좀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그 밑에 부품 관련주들은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면 부품을 납품을 하니까 결국적으로는 수출액 감소, 그래서 경기 둔화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된다면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감소하는 이런 좀 사이클이 안 좋은 사이클에 돌게 되는데 지금 결국에는 G20 회의에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으로 영업이익적으로 어느 정도 선방을 한 종목들의 가치 투자를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증권사들이 좀 많이 주장하는 방법이고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들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관련 종목들은 좀 저는 좀 지금 중장기적인 개념보다는 좀 짧게 포트를 잡고 나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어제도 이제 굉장히 꼭 봐야 될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신용잔고 추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제가 그렇게 비중을 넣을 때가 아니다, 분산 투자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신용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호불호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 패턴이니까요. 근데 코스피 잔고보다는 코스닥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이 이 국유재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UCI라든가 뭐 국보라든가 sem코라든가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버슈팅하는 종목들이 거의 뭐 일주일마다 하나씩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주간 상승률이 100% 이상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기 심리를 자극해서 코스닥에서 신용잔고를 써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베팅을 해버리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제가 뭐 신용잔고 쓰는 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지금 계속 포트 잡아드리는 게 뭡니까? 4개 종목, 5개 종목 분산 20%씩 잡아가지고 여기서 오버슈팅 되는 종목들을 잡자. 그리고 나머지 분산을 여기다 강화하자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 한두 개 종목에다가 정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신용을 써주고 했는데 그 종목이 떨어지면은 장기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타결이냐 부결이냐 아니면 장기화라는 이러한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베팅한다는 거는 리스크를 키우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이 경고를 지금 시장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내가 산 포트 종목의 시운장고가 좀 높은 종목들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뉴스를 좀 보자면은 좀 짧게 볼게요.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해소되면서 한진그룹이 경영권이 해소되면 어떻게 되냐? 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주식을 사려고 하겠죠. 주주 싸움이니까. 근데 경영권 분쟁이 해결되었어요. 그러면은 주식을 급하게 매입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경영권 분쟁으로 올라갔던 주가가 시세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사이익이 어떤 종목이 가겠느냐? 한진그룹이 정상화되면 결국 반사이익은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아시아나항공 관련 매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항공주 관련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시아나 매각 관련 이슈들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가 증권사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영업이익이 거의 이번 연도 올해 최대 영업이익을 갱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증권사주를 매입해야 하는 것도 좋은데 증권사주들의 좀 안 좋은 특징이 고질적인 특징이 배당 시즌이라든가 실적 시즌에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체크하셔서 증권주들을 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M 이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먼 미래 이야기니까 좀
체크만 하고 갈게요. 카카오 관련해서 이제 이 카카오 M에 좀 연예 소속사들이 많은데 제 3자 배정을 추진함으로써 자기들이 이제 임원들이나 연예인들이 3자 배정을 해서 우리 회사 상장 한번 시켜보자 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스톡 옵션을 통한 대박을 좀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병현에게 50억 투자했다 그러는데 상장해가지고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면은 두세 배 버는 거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많은 뉴스고 가장 많은 이슈가 나오고 쏟아지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DMZ를 갈 수 있겠느냐. 저번에는 이제 안개가 많이 껴서 못 갔죠. 헬리콥터가 올라가지 못해서 못 갔기 때문에 이번에 DMZ를 갈 확률이 매우 높고, 왜냐면 예전에 오바마도 갔으니까 확률이 높고, 거기다 혹시 김정은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이런 찌라시들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 김정은이 갑자기 거기서 나와서 뭐 악수를 한다든가 회담을 한다든가 이런 뭐 트럼프 그런 깜짝 이슈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좀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확고하게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좀 낭설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의 시간의 쪽으로도 굉장히 강했고, 어제 장중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중요한 점은 상한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삼성물산이 크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연속 상한가 따다다닥 찍히려면은 더 강한 재료가 필요하다. 근데 지속적인 모멘텀이 어디까지 살아있다? 방한 전까지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이 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데, 남북 경협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면은 지수는 떨어집니다. 왜냐면 워낙 업종들이 남북 경협주가 많아요. 한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0개 정도의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입니다. 300개 정도의 업종에 그 시총들이 전부 작은 종목이죠. 작은 종목이고, 특히 뭐 개성공단이라던가 비료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워낙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도 많이 올라가봤자 지수 끌어올리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장마판 지수가 좀 하락이 나왔고,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을 좀 살펴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뭐 미국 대선도 그렇고 예전에 브렉시트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뭐 총선이라든가 대선 때도 막 우리나라 지수 변동성이 컸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글로벌 방향성을 글로벌 방향성과 국내 경기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G집 정상회의까지는 비중 크게 싣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짧은 비중으로 분산 투자를 진행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수익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